1번부터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대손충당금. 우리 대손충당금 붕괴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대손삼각비,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대손충당금,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자산에서 빼는 역할입니다.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대변이니까 자산의 뭐예요? 감소.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거기 보시면 과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소. 과소의 뜻이 뭐죠? 크다, 작다? 작다. 그러면 그 적게 잡으면 비용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요건 기본 붕괴고, 거기에 지금 지문에 보시면 요렇게 써 있잖아요. 과소. 과소란 얘기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커지겠죠. 이익이 커지면은 내 돈도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산 줄어드는 게 줄어들었잖아요. 소자가 작을 소자니까. 그러면 줄어들면 자산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이해를 해야 맞추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거 제가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그렇게 많이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지나가듯이 몇 번 적었었는데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언제 써드렸었냐면 의제 매입세액 볼 때 제가 몇 번 써드렸어요. 의제 매입세액은 구입 시점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무슨 시점이라 그랬어요? 사용 시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 감가라는 건 가격이 줄어드는 건데 왜 줄어드는다고 보냐면은요, 쓰면 쓸수록 일반적으로 특이한 것들 올라가는 것들도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특이한 거고, 대부분은 쓰면 쓸수록 값어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래서 그 거기 보시면 구입 시점이 아니고 취득한 시점이 아니고 무슨 시점이라고요? 사용 시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 그, 거기에 있는 1번도 좀 잘 봐두세요. 요거 간혹가다 이론 문제에 나오는데, 잔존 가치는 없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부채. 그래서 부채 보시면은요,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십니다.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그래서 나누는 기준은 몇 년이요? 1년 기준이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채는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번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 맞아요. 그래서 부채는 의무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정답은 2번이세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반드시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냐면은 부채 중에 이거 있거든요.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주려고 쌓아놓는 거죠? 퇴직금. 근데 아시겠지만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놈의 반드시. 반드시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부정확한 것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대부분 확정된 거지 100%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과거 사건으로 인해 현재 의무 충당부채. 그러면은 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주려고 준비해 놓는 거예요? 퇴직금. 그래서 3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 나오시면 그냥 컨트롤 F로 치세요. 그러면 선수금은 무슨 부채 맞아요? 유동부채 맞죠? 그래서 참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항상 이건 알고 계십시오. 이론은 시험장에 가셔서 운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균 알고 풀 수 있는 게 한 10개 전후거든요. 맞춘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는 봤었던 거야.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10개 전후예요. 예, 뭐 많이 기억날 때는 12개, 13개까지도 기억나긴 하지만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땐 10개고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일명 찍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저희가 잘못된 게 아니고 회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그래서 찍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찍신이 좀 왔다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누락. 그래서 누락의 뜻이 뭐죠? 빼먹었다죠. 그래서 빼먹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반영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증감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발생 외상 매출.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당기순이익. 요거 어렵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기 발생 외상 매출 이거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만원, 대변의 제품 매출 10만원. 그러면 수익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거기 1기 확정 부가가치세의 납부라고 있습니다. 요거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차변의 미지급세금 30만원, 부채 감소. 그 다음에 얘는 자산 증가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은 뭘로 주셨대요? 안 나와 있죠? 그냥 만만한 게 현금이니까 현금, 자산의 감소.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단기 순이익은 이렇게 구하거든요. 수익에서 못 빼요. 비용 빼요. 수익에서 못 뺀다고요? 비용. 그럼 거기 보시면 수익이 하나밖에 없죠? 몇 번밖에 없어요? 1번.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5번.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여기 가서 좀 치세요. 잠시만요. 요거 하나만 좀 치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뭐 하시라고요? 네, 여기 가서 치세요. 컨트롤 뭐요? F. 1번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치시면 여기 자본 조정 맞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또 자본 조정 맞죠?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감자. 감자의 뜻이 뭐냐면은요, 당연히 먹는 감자 아니겠죠. 예. 자본금이 감소하는 걸 감자라고 해요. 그러면 감소하니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증자라는 말도 나와요. 증자는 자본금이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정답은 3번이세요. 이거 몇 번 적어드렸었는데 분계 풀 때 우리 유가증권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유가증권에 주식하고 사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비용으로 쓰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하라고 몇 번 적어드린 적이 있었죠. 그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4번은 여기 가면 있어요. 여기 왼쪽에 여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비용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건 배운 적 없어요.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조정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제조간접비는 배부를 해줍니다. 근데 왜 배부를 해줘야 되냐면 간접비라고 나오면은 공통으로 쓴 거예요. 뭘로 쓴 거라고요? 공통으로 쓴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배운 적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거는 정 기억 안 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처음 보는 문제 풀 때 쓰는 방법인데 1번, 2번, 3번, 4번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봤었던 글씨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처음 보죠. 솔직히. 예. 그러면 많이 보던 거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보던 게 3개고 못 보던 게 하나야. 그러면 그 하나가 정답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던 게 하나고 못 보던 게 3개야. 그러면 예, 그
그런 식으로 해서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당연히 기억나야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는 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6번에 있는 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 있잖아요. 맞죠? 배부 차이 조정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직접 배부, 그 다음에 단계 배부, 그 다음 무슨 배부 있어요? 상호 배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일단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평균법. 그래서 평균법을 적용한 기말제공품 원가를 구하시오. 단기 완성품은 1200개이며 기말제공품은 400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하며 가공비는 공정 전체에 균일하게 발생한다. 일단은 평균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평균법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뭐요? 당. 그래서 이걸로 푸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거기 보시면은요, 저기 어디 갔냐, 재료는 무슨 투입이래요? 재료는 모두 발생. 재료비는 모두 발생. 모두 발생이 전부 투입이에요. 모두 투입. 그 다음에 가공비는 뭐래요? 균일. 그러면 우리 모두 전부일 때는 완성도 안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말이 400개. 그 다음에 곱하기 거기 보시면 완이 몇 개래요? 1200개 더하기 400개 분의 말 한 말 초당이었었죠? 그래서 초가 50만원, 당이 얼마예요? 70만원. 그러면은 꼭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많이 쓰진 않는데 꼭 계산기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20만원을 1600개로 120만원을 1600개로 나누고 400원을 곱하면 30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균일 발생. 그래서 균일 발생은 거기 보시면 400개에 50%라고 되어 있죠. 400개에 50%면 몇 개예요? 200개. 그 다음에 완은 1200개. 그 다음에 말은 똑같이 200개예요. 네,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개 분의 초가 30만원. 그 다음에 말이 얼마요? 그 당이 얼마요? 40만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왜 안 나가? 그 다음에 계산기로 70만원 나누기 1400개 곱하기 200개 하면 10만원 나와요. 요런 거는 꼭 한 번씩 더 해보십시오. 이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 연습 안 해보면은 생소해요.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밑에만 구했었잖아요. 완성품 한산량만.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공식에다 대입만 할 줄 알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연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수업 들으신 분들 다 전산세무 2급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돼요. 대부분 보면은 제가 봤을 때에 수업 들으시는 분들 다 전산세무 2급까지 딸 수 있는 기본 능력은 되는데 이제 그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니까 재미없죠. 공부 재미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문제 풀고 답 맞춰보면은 동그라미보다 X가 많아. 그럼 재미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버티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못 버티면은 거기에서 수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좀 유재석 씨 난리잖아요. 네, 최근에 그 유퀴즈에서. 근데 전 유재석 씨 대단하다라고 보는 게 거의 10년 가까이 무명이었잖아요. 그걸 버텼잖아요. 그래서 그 뭐든지 다는 아니지만 일단 버텨야 기회가 오긴 옵니다. 근데 버틴다라고만 해서 기회가 꼭 오는 건 아니에요. 버티면서도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이래저래 찾아야죠. 그 다음에 8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원재료 매입액.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료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라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잘 하셔야 되냐면 그 지문에 있는 글씨 보고 우리 외운 거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재료 매입액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022년에 사용한 게 재료비예요. 그래서 3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말 원재료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얼마가 더 많대요? 20만 원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예, 제가 지금 해드린 건 그냥 거기에 있는 거 읽은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초가 빵이면 기말은 얼마여야 돼요? 20이어야 돼요. 왜냐면 기초보다 얼마 많다라고 거기 적혀있죠? 20만원 많다. 그래서 요 말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보다 20만원 많으니까 기초가 빵이면 기말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얼마에서 20 빼면 300이 되죠? 320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저 어렸을 때 많이 쓰던 방법 중에 하나가 공식은 알겠는데 계산을 못 하겠어. 그러면 그냥 여기에다가 1번, 2번, 3번, 4번을 대입해버려요. 그래서 1번에 280, 2번에 310, 3번에 320. 그래, 320 넣으면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한 달 동안 연습하시면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세무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시간 자체가 아주 부족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9번. 9번 보시면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이냐면 제품 매출 원가는 맞는데 우리 T자 외웠었잖아요. 말장난이에요. 이거는 대변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T자 그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릴 때 우리 위에다가 매출원가라 그랬어요? 제품이라 그랬어요? 제품이라 그랬죠. 맞죠? 근데 거기는 제품 매출원가는 어디로 간대요? 매출원가 계정의 대변이라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제품 계정의 대변이에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제공품의 차변 맞잖아요. 단기총 T자 그려보시면. 그 다음에 단기 제품은 제공품의 대변 맞잖아요.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계정은 제품 계정의 차변 맞죠? 그래서 4번이 맞으시려면은 거기에 매출원가 계정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 무슨 계정이라고 나와야 돼요? 제품 계정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말장난 하신 겁니다. 시험 문제로. 이런 거 틀리신 분은 꼭 문제 푸실 때 옆에다 그리세요. 그리고 팁은 아니고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1시간 20분 드리고 있거든요. 연습 때. 네. 그 시간 안에만 푸시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엄청나게 빨리 풀어봤자 못 나가잖아요.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시간 안에만 푸시면 시험 보는데 큰 지장 없어요. 회계하고는 좀 달라요. 회계보다는 좀 더 넉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번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생산지 근로자는 제조원가가 맞거든요. 근데 판매 근로자는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죠.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문에는 다 뭐다? 제조원가다. 다 제조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시는 요 횟수는 말장난이 좀 많은 횟수예요. 다른 횟수에 비해서. 그 다음에 11번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요거 은근 잘 나옵니다. 공급식이. 이거는 뭐 회계세무 이런 걸 떠나서 원래 잘 내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거기 1번 옆에나 아니면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뭐 적으시냐면 우리 그 장기할부 판매,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지급. 거긴 지금 완성도 기준지급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모하기로 한 때, 받기로 한 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폐업은 폐업하는 때 맞아요. 그리고 요거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2장짜리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에 있습니다. 그거 빨리 다시 외워주세요. 이거 뭐냐면 수출이잖아요. 수출은 무슨 일 기준?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를 때는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하고 재정환율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아니에요. 그냥 수출은 선적일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됐을 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영세율. 우리 영세율 나오면 뭐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수출. 그래서 수출이라는 건 국내에서 국외로 보내주는 게 수출이죠. 그래서 1번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업자 맞고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업자 맞아요. 1번하고 2번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자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수출을 대행하시는 분은 수출 대행업체 있거든요. 네, 수출 대행업체는 국내 거래예요. 이건 국내 거래고 이분들은 뭐를 받냐면 수수료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일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에 수출 대행 업무만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신해 줬으니까 나중에 뭐만 받으시면 돼요? 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이 회사가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13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간이과세자. 일단 우리 간이과세자 이렇게 외웠었었죠. 개인만 되고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얼마 미만이요? 8천만원 미만. 그래서 1번 선택하신 분은 다시 외우시고 틀릴 수 있어요. 예. 그 틀렸으면은 시험 볼 때까지 뭐 하면 돼요?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자격증 시험이라는 건 누가 시험 볼 때까지 점수가 나오냐지 지금 몇 점이냐는 중요치 않아요. 예전에 있었어요. 수강생 중에 제일 잘했거든요. 근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왜 떨어졌냐면 시험 보는 그 주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사고가 났는데 케어해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공부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이 안 되면 뭐만 발행해야 된다? 영수증. 그래서 2번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4,800만원이 넘어야 세금 계산서가 가능합니다. 또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모든 간이과세자는 전액 매입세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 공제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면세사업 할 수 있어요. 겸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4,800만원이 안 되면 납부 뭐라고요? 면제. 요것도 좀 같이 알고 계셔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돼요. 뭐는 안 되냐면 영세사업자하고 면세사업자 요거는 안 됩니다. 겸용 안 돼요. 그래서 겸용 안 되고 요럴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셔야 돼요. 요거 때문에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영세하고 면세는 같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간이과세자하고 면세는 같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14번 다음 중 이건 배운 적 없어요.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리고 딱 봐도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맞죠? 왜냐면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데 말이 하나만 달라요. 1번은 초과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이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소득 관련된 거 외울 때 대부분 이하였어요? 초과였어요? 이하였죠? 그래서 얼마 이하?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초과 아니고 이하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다음 것도 보시면 15번 보시면 수입식인데 참 이런 문제는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일단 1번 급여. 예, 우리 월급 받으려면은 뭐 제공해야 되죠? 근로 제공해야 되죠? 일해야 돈 주시니까.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에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랑 법인에서 퇴사한 날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잉여금도 좀 잘 봐주세요. 이것도 가끔씩 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 요게 답으로 나온 적도 한 번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해야만 받을 수 있잖아요. 상여라는 게 보너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이랑 퇴사랑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식으로도 좀 봐줄 줄 아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실기. 그 분계만 적어 드릴게요. 분계만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 시험 문제 1번은 무슨 점표세요? 일반 점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5월 1일. 그리고 문제 1번까지 답 적어 드리고 그 다음에 저거 할게요. 중간 신호.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투자 목적.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10,000원에 1000주를 사셨다라고 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 1000만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1020만원. 그 다음에 900번대 수수료 비용 얼마요? 20만원. 그래서 제가 요 얘기 몇 번 써드렸었잖아요. 이건 요거 기억하셔야 맞출 수 있어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요거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뭐라 그랬어요? 부대 비용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라고 얘기한 적 많아요.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분계 어려워요. 근데 그걸 못하면 이쪽 파트에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분계 잘하는 방법 간혹가다 물어보시는데 딴 거 없어요. 많이 풀고 그 다음에 틀렸으면 내가 아직 뭐를 이해 못했는지, 그 다음에 맞았으면은 내가 알고 맞았는지, 그런 걸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월 6일 보시면은요, 당사는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하여 컴퓨터 10대를 기부하셨대요. 기부하면 무슨 금이에요? 기부금인데 제가 요거 또 몇 번 적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가는 일반 점표, 시가는 무슨 점표요? 매입 매출 점표. 그래서 지금 문제는 원가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점표 문제예요? 일반 점표 문제죠. 그래서 참고로 거기 보시면 컴퓨터 원가는 얼마래요? 3,000. 그래서 얼마로 하세요? 3,000.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얼마요? 3,000. 시가로 잡으시면 안 돼요. 비품 아니죠. 거기 제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이거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쓰신 것처럼 컴퓨터라고 주면
제품 말고 뭐라고 쓰실 때 있어요? 비품이라고 쓸 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시험 볼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면 은근 컴퓨터 나오면은요 비품 많이 써요. 헷갈리라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핵심은 타계정 대체입니다. 그래서 타계정 대체는 재고 자산을 팔았을 때, 딴 데 썼을 때, 딴 데 썼을 때. 그래서 지금 딴 데 썼잖아요. 어디 썼죠? 기부하는 데 썼죠? 그럼 안 팔았으니까 타계정 대체. 그리고 분명히 본인들도 느낄 거예요. 뭐를 느낄 거냐면 처음보다는 답을 맞추고 못 맞추고를 떠나서 틀렸어도 내가 왜 틀렸는지가 처음보단 어때요? 하나라도 더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늘리면 돼요. 그리고 처음 할 때 생각하세요. 대부분 처음 왔을 때 차변 대변도 몰랐잖아요.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6월 11일 자기 주식 1000주 주당 만원에 취득했는데 300주를 주당 1,5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뭘로 받으셨대요? 보통 예금으로 받으셨대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자기 주식은 1000주에 1000원이면 1000만원인데 그 중에 몇 주만 팔았어요? 300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주 곱하기 원래는 주당 얼마였어요? 만원. 그러면 300 나오죠? 근데 이 중에 몇 주만 얼마에 팔았다고요? 300주를 1,500원에 팔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하시면 조금 더 보기 편해요. 300주 곱하기 만 곱하기 300주 곱하기 1,500원 하면은 315만 원 됩니다. 그럼 결론은 300짜리 315만 원에 뭐 했다? 팔았다. 그래서 자기 주식은 300. 근데 통장으로는 얼마 받았어요? 315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더 받았으니까 이익인데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잔액 있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자본은 무슨 처리한다? 상계 처리. 그래서 상계 처리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얼마 있었어요? 3만 원.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만 원.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빼주는 걸 무슨 처리라 그런다고요? 상계 처리.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취득원가, 그 다음에 감가상각 모순액이요, 누계. 그 다음에 이거 처음 푸는 겁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원의 중대한 실수. 이런 거를 왜 내는지 참. 이런 문제 풀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내시는 분이 개념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맞출 거예요. 기계장치 3,000에 감가상각 뭐요? 누계 얼마요? 550. 근데 대부분 뭐라고 쓸 거냐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쓸 거예요. 유형자산 손상차손이에요. 이거 틀렸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맞춘다는 아닌데 여기 잠깐만 봐보세요. 7월 1일 가서 차변에 일단 유형 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없죠. 맞죠?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다 뭘로 입력할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입력하겠죠.
그래서 이거 일부러 여기에다가 원래 요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이 번호가. 예, 근데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없애고 일부러 유형자산 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손상 차손. 그래서 이 손상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뭐 누가 실수를 했든 뭘 했든 이제 못 받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이 프로그램 때문에 맞춘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분계는 틀렸어도 답은 맞춘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손해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틀릴 듯이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시험 문제 자체가. 그 다음에 우리 이건 많이 했었죠. 확정급여형은 뭐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기여형은요? 퇴직급여. 여기는 무슨 형이죠? 예, 기여형이죠. 그래서 500번대 퇴직급여. 얼마요? 500. 그 다음에 무슨 예금에서 드렸대요? 보통 예금. 얼마 드렸대요? 500. 정리하시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시면 매입 매출 장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7월 15일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구매 확인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7월 15일은 매출의 뭐예요? 영세예요. 그 다음에 대박. 아이고 여기 잘못 들어갔네. 전자는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인데요. 거기 보시면 100개. 그 다음에 얼마예요? 20만원. 그러면 2천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차변에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 뭐요? 매출금. 그리고 입력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날짜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날짜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입력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1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전자계산서. 우리 계산서 나오면 뭐죠? 계산서 나오면 면세예요. 그래서 8월 10일은 매입의 면세. 그 다음에 마케팅. 차변에 잡지 사셨죠? 네, 그러면 영업부니까 800번대 도서 인쇄비 얼마요? 3만원. 그 다음에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미지 득금 얼마요? 3만원. 정리하시고.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8월 20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다음 페이지 위에 있는 신용카드. 이게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네요. 그래서 무슨 카드요? 신용카드. 맞죠? 잘 봐야 돼요. 뭔 장난을 칠지 몰라요. 그래서 매입에 뭐예요? 과. 그 다음에 누구한테 사셨냐면은 다음 페이지 밑에 보시면 제주수산.
그 다음에 회식하셨죠? 예, 생산부서니까 몇 번대요? 500번대. 복리후생비 32만 5천원. 왜 복리후생비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거래처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왜 500번대예요? 생산부니까. 그 다음에 세금 32,500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35만 7,500원. 무슨 카드요? 우리 카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9월 1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영수증. 매출의 현과 한석규. 대변의 제품 매출 120. 세금 얼마예요? 12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팔았대요. 현금 얼마요? 132만원. 가장 무난한 분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유형 요거 구별하는 거, 네, 그거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수업 끝나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 드릴 테니까. 시험 보실 분들은 하루에 기출문제 하나씩만 푸세요. 똑같은 거 또 풀어도 되고 새로운 거 풀어도 되는데 하루에 하나씩은 풀고 답 맞춰 보셔야 돼요. 그리고 틀린 거 한 번씩 확인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시험장 갈 때쯤 되면 충분히 점수 나와요. 그 다음에 9월 30일 메이백 과세. 그 다음에 광고사랑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 줄에 비용. 우리 광고하면 뭐죠? 광고선전비죠. 우리 광고선전비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 하나밖에 없어요.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광고라고 치면 두 개가 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반 점표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에다 광고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뜹니다. 6하고 몇이 떠요? 8. 이거 쓰지 마시고. 우린 6하고 7은 안 쓴다 그랬어요. 맞죠? 시험 보실 때. 이렇게 해서 틀리시는 분도 있어요. 광고 선전비라고 쓰고 바쁘게 넣다 보니까 8인데 몇으로 넣은 거예요? 6으로. 그래서 꼭 문제 다 푸시고 시간 남으면 검산 한번 하세요. 그 검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분계 적은 거랑 입력한 거랑 맞나 틀리나 꼭 한 번씩 확인은 하세요. 그래도 시간이 남아. 근데 나가도 된대. 그럼 그때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다 풀고 검산도 안 하고 나가요. 그러면 말 맞다나 검산 안 해서 입력 틀릴 수도 있잖아요. 입력 안 했을 수도 있고 분계만 적어놓고 간혹가다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꼭 검산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희 시험은 아닌데 다른 시험 풀 때 시간 남아갖고 검산했는데 거래처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 다 틀린 게 아니고 적어놓고 입력을 몇 개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입력 다시 했죠. 그럼 됐잖아요. 근데 그거 확인 안 했으면은 한 3-4개 더 틀릴 뻔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깜빡이라는 걸 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저 깜빡했는데 이런 거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확인 작업하시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계가 잘 안 돼. 그런 분들은 여기 교재 안에 분계 많잖아요. 그럼 분계만 계속 푸세요. 반복해서. 아니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 제가 아니면 프린트가 필요해. 그러면 오늘 몇 시에 갈 건데 뭐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서 인포에다 맡겨 놓을 테니까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 푼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안 주면 제가 나쁜 놈이죠. 농담 삼아 그 얘기는 할 겁니다. 500원이요. 네, 안 받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출 실적 명세서.
그리고 얘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라고요?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이나 제정환율.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환가일이 빠른 거는 미국밖에 없어요. 맞죠? 미국은 무슨 일이 더 빨라요? 환가일이 더 빠르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여기로 와주세요. 부가가치에서 여기 수출 실적 명사상. 이건 조금 천천히 할게요. 어렵진 않은데.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지문 보시면 일기 확정입니다.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130041200445895X. 그 다음에 2022년 4월 6일. 그리고 항상 넣으실 때는 요 위에 보면서 넣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통화 코드라고 되어 있죠? 1번 아니면 JPY. 그리고 엔화 나오면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선적일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선적일 날 보시면 100엔당 994원이죠. 근데 엔화 나오면 공 2개 빼셔야 돼요. 공 몇 개 뺀다고요? 2개.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9.94라고 치셔야 돼요. 994라고 치신 분은 큰일 납니다. 그럼 100배 돼버려요. 왜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00엔당 얼마가 아니고 1엔당 얼마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100이 1이 되려면 공 몇 개 지워야 돼요? 공 2개 지워야 되죠. 그래서 꼭 공 2개 그거 기억하세요. 일부러 엔화 내는 겁니다. 우리 힘들라고. 그 다음에 외화는 30만엔 이렇게 넣으면 끝. 그 다음에 130510011460X 2022년 5월 18일. 그 다음에 미쿡 US 달러. 그 다음에 환율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선적일이 빨라요, 환가일이 빨라요? 환가일이 빠르죠. 그래서 1080원. 그 다음에 6만 달러. 그 다음에 130642514704X. 그 다음에 2022년 6월 30 GBP 영국. 그 다음에 환율은 선적일이 빠르니까 1110원. 그 다음에 외화는 몇이요? 75,000. 됐습니까? 네. 끝. 이상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나올 때 아니요 누르면 다시 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항상 뭐 눌러주세요? 예,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같이 또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여기로 오세요. 신고서. 다음에 보시면은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매출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자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액, 아이고 매출 자료인데 오타 났네요.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제품 직수출, 매출의 뭐요? 수출. 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 매출 과세는 1번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1번. 1번에 2억 3천에 2,300. 그 다음에 수출은 여기에요. 6번. 왜냐하면 수출은 세금 계산서가 없잖아요. 영세는 영세인데. 그래서 6번에다가 4,500. 왜냐하면 거기 지문에 세금 계산서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건 왜 1번에다 넣었어요? 1번에 세금 계산서 있잖아요. 얘는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요 앞에 있는 글씨하고 매칭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외워도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가능은 한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매입 자료. 매입 자료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과세 매입액 단 과세 매입액 중 공급가액 1,000만원은 공장 기계장치래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매입 과세의 일반이 8,000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매입 과세의 기계장치는 고정이에요. 왜냐면 기계장치 유형자산이잖아요. 1,000만원에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법인신용카드는 사무용품이래요. 그러면 매입에 커버합니다. 일반 800에 80. 왜냐면 공급 대가의 뜻이 뭐라 그랬죠? 부가가치세 포함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부가가치세 포함. 800에 80.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매입과세의 일반은 여기 있습니다. 10번. 몇 번에 있으세요? 10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10번에다가 얼마 치시냐면은요. 8,000에 870. 그 다음에 11번이 고정이죠. 그 다음에 11번에다가 1000에 얼마요? 179.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여기 몇 번이냐. 신용카드는 여기에요. 41번. 그래서 41번에 800에 얼마요? 80. 되셨죠? 그 다음에 다음 거. 예정신고 누락.
매출의 수출이에요. 그래서 수출은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여기 36번. 몇 번에다 넣는 거예요? 36번에다가 얼마 넣으시면 되냐면은요. 300 치세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제 다음 거 진행합니다. 이제 가산세 구하셔야 돼요. 왜냐면 매입은 누락하면 국가한테 좋아요. 왜냐면 매입은 세금을 덜 내는 거잖아요. 맞죠? 왜냐면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니까. 근데 매출 누락하면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붙냐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셔야 돼요. 요거는 두 가지만 내는 겁니다. 매출의 영세랑 매출의 뭐요? 수출. 요 두 가지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감면. 그래서 원래 공식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감면. 그래서 감면은 한 달 안에는 90% 깎아줄게. 3개월 안에는 75%, 6개월 안에는 50%, 1년 안에는 30%, 1년 6개월 안에는 20%, 2년 안에는 10%. 근데 저희는 지금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 때 했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3개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딨냐? 전자신고 세액공제. 요거 먼저 넣을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누르세요. 26번. 영세 잘못됐을 땐 여기 74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계산을 안 했구나. 300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25% 하면 3750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얼마 치시냐면 300에 3700 얼마요? 50원. 그리고 이거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영상 계속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에서 확인하시고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또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다음 것도 봐야죠.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라고 거기 적혀 있어요. 기타에 보시면 뭐라고 있어요? 전자신고 무슨 공제?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넣으시냐면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밑에 아무거나 가산세 빼놓고 여기 20번 누르세요. 20번 누르는 게 아마 가장 편하실 거예요. 20번 누르시면 여기 옆에 54번 떠요. 몇 번 나와요? 54번. 그래서 그 54번에다가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10,000원. 끝.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지금은 초반이잖아요. 초반에는 했던 걸 반복하면서 요거는 왜 가산세 구하지? 가산세 구하는 이유는 누락해서 구하는 거예요. 빼먹어서. 거기에다 매출 빼먹었잖아요. 매출은 세금 내는 건데 빼먹었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런 것들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결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당사는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은 매도 가능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요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2021년도에 1,500 주고 샀죠? 근데 2021년 기말에 얼마가 됐어요? 기말에 1,200 됐죠? 그러면은 300만원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 다음에 2022년 기말에는 1,000만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얼마 올라갔으니까 1,000만원.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해서 자본입니다. 뭐라고요? 자본.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보시면은요. 네, 답은 이렇게 돼요. 매도 가능 증권 얼마 올랐다고요? 1,000만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먼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본은 무슨 처리해야 된다고요? 쌍계 처리.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얼마요? 700.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입력할 때 주의사항 하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붕괴만 맞았다 그래서 맞는 문제 아닙니다. 아이고 여기 아닌데. 뭐 또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치면요. 두 개가 떠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투자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자산이요? 투자자산. 여기에서는 아래 걸로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아래 걸로 하셔야 되냐면 178번이 투자자산이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빈 공간에다가 178하고 123을 써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찾으면 되잖아요. 123 무슨 자산이요? 당좌. 178 무슨 자산이요? 투자. 그럼 몇 번으로 하셔야 돼요? 178번. 그러니까 찾으면 됩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우 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찾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당사는 2022년 9월 1일 거래처에 3천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2023년 8월 31일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이거 2023년에 받기로 했죠. 그러면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잖아요. 왜요? 우리 지금 몇 년도니까? 2022년이죠. 그럼 못 받은 거 뭐라 그래요? 미수라고 해요. 그래서 미수 수익. 그 다음에 금액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천만원 곱하기 7% 곱하기 12분의 올해 거 못 받은 거죠? 우리 지금 몇 월 며칠 날 대여했어요? 9월 1일 날 대여했대요. 몇 월 며칠 날 대여했대요? 9월 1일. 그러면 9, 10, 11, 12에서 몇 개월이요? 4개월.
왜냐면 미수가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언제 거 못 받았어요? 올해 거 못 받았잖아요. 내년 건 언제 신경 쓰는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3000 곱하기 7% 나누기 12 곱하기 4 하면 70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못 받았다? 70. 그리고 뭐 못 받았어요? 이자 못 받았죠? 못 받은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얼마요? 7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의 뜻은 몇 년이 넘는 거죠? 1년이 넘는 거죠. 1년 이내죠. 유동성이니까. 근데 이게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몇 년이 넘어갔죠? 다시 2년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차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왜냐면 이제 얘는 유동성이 아니잖아요. 유동은 몇 년 이내니까 1년 이내 2천만 원 중앙은행. 그 다음에 다시 1년이 넘어갔죠. 1년보다 긴 거 무슨 차입금이요? 장기 차입금.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풀던 문제랑 반대 문제예요. 우리가 평소에 풀던 건 1년 넘던 게 1년 이내가 된 거고, 요거는 1년 이내였던 게 다시 몇 년이 넘어간 거죠? 1년이 넘어간 거죠? 그거 두 가지 차이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4번. 뭐 입력이야 12월 31일 날 다 할 줄 아시니까. 또 이런 걸 내놨거나. 회사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사채를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다. 근데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풀고 있는 게 97회였었죠? 합격률 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저쪽은 또 쉬웠었어서 부가가치세는 좀 쉬운 게 나오긴 했는데 연말정산은 또 안 좋은 거를 많이 내놔서 이따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몇 프로였는지. 거기 보시면 1000만원짜리를 945만 5350원에 뭐 하셨죠? 발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000만원이었는데 945만 5350원 그러면은 544650 싸게 발행한 걸 무슨 발행이라 그래요? 할인 발행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할인 발행. 그래서 결론은 할인 발행을 했었는데 거기 보시면 액면 이자율은 몇 프로래요? 연 3%래요. 몇 프로요? 3%.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1000만 원에 3%예요. 그러면은 30만 원 나올 겁니다. 요게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거기 세 번째 줄에다 이거 처음 하는 겁니다.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보세요. 유효 이자율법. 그래서 유효 이자율은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액면 이자가 되는 거예요. 액면 이자가 되는 거고 유효 이자는 945350 곱하기 거기 보시면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5%라고 되어 있죠.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5%. 그래서 보시면 945350 곱하기
5% 하면 472,767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유효이자라고 합니다. 배운 적 없어요. 이거 못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거 내신 분이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요 유효이자율법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472,76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현금으로 준대요. 뭘로 준대요? 현금 3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 이상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제대로 설명하면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더 하기 싫어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것만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5번은 같이 할게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5번은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4번 빼놓고 다 맞춰야 돼요. 왜냐면 그나마 4번 빼놓고 나머지는 해봤던 거라. 그래서 여기 눌러주세요. 결산자료 입력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리세요. 여기 보시면 선납세금이라고 있습니다. 얼마라고 있어요? 860을 그대로 치세요. 그대로 치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에다가 이렇게 치세요. 거기 보시면 법인세 얼마라고 되어 있죠? 2,200을 계산기에 치세요. 2,200 계산기에 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선납세금 얼마 있었죠? 860을 빼세요. 그러니까 금액만 틀리고 맨날 하는 방법 똑같아요. 그래서 빼면은 얼마 나오죠? 1340 나오죠? 그걸 요 밑에 칸에다 치시면 끝. 이거 한두 번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한다는 얘기는 결론은 시험장 가서 이거 틀렸다는 얘기는 연습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숫자만 바뀌지 맨날 하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뭐 누르셔야 돼요? 요거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표 추가 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꼭 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동결산본계 완료.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문제 5번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조금 다른 거 진행해 볼게요.